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도내 종교계는 예정했던 주말 집회를 대부분 취소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오부제를 실시한 가운데 도내 시군들 역시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마스크 수급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 속도를 제한한 실버존이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기질이 좋지 않은 가운데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북 지역은 전염병의 기세가 꺾인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도내 종교계도 예정했던 주말 집회를 대부분 취소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대형 교회, 교인들로 붐비던 평소와 달리 예배당 출입구는 굳게 닫혔고 널찍한 주차장 역시 텅텅 비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교직자 몇 사람만 참여한 채 진행됐고 대부분 신자들은 온라인 가정 예배로 대신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권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단지 우리 공동체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모여있을 때 그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좀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다른 종교 시설들도 임시 폐쇄됐습니다. 관광지 한복판에 있는 성당이든 산속에 있는 사찰이든 당분간 모든 일정을 취소하기로 하면서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내가 일요일마다 이렇게 한 번씩 오고 그러는데요. 지금 오늘 한 명도 못 봤어요. 대구, 경북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늘고 있지만 전북 지역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지난 2일 전주 신천지 교회에서 7번째 환자가 나온 뒤 일주일째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격리 치료를 받아온 확진 환자 중 2명은 증상이 사라져 퇴원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의뢰 건수는 지난 4일 246건까지 치솟았지만 현재는 100건 정도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13,000명이 넘는 도내 신천지 신자 가운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462명이었는데 7번째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신규 공중보건의 8명을 조기 투입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보호물자를 배치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요즘 농촌 지역의 주민들을 비롯해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은 불안감이 더 큽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마스크 오부제를 실시해 공적 판매처에서 일주일에 한 사람당 2개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지방자치단체들도 부족한 마스크 공급을 늘리기 위한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봄을 맞아 소나무 모종을 새 보금자리로 옮기는 농민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코로나19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겨 마스크를 추가 구매하기는 엄두도 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기 일을 하니까 사러도 못 오고 팀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한 장씩 가끔 이제 납품 받으면 한 장씩 며칠 만에 한 번씩 줘요. 마스크 공적 판매처가 있어도 농촌 지역은 구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자치단체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남원시는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마스크 업체의 도움으로 물량을 확보해 읍면동 사무소에서 배부를 시작했습니다. 마스크 수령해 가시고요. 그 교부시 수급자는 제외하고 1인당 2매 이내로 판매해 주시고 마을별로 가구수에 맞게 배분하고 판매는 이장들에게 맡기는 식입니다. 마스크가 필요하신 어르신들께서는 1,400원씩 준비해가지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구당 2장씩이지만 개당 700원으로 공적 판매처의 반값으로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서너 시간 줄 서가며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체국하고 농협하고 이렇게 사러 간다는데 먼 나라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 산 게 없어요. 앞으로 구매량을 더욱 제한하는 마스크 오부제와 무관하게 물량 확보와 추가 배급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두 장씩 이제 원칙을 하되 최대한 수급에 따라서 5장까지 범위 내에서 이내에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김제와 완주, 부안 등 다른 시군도
사회적 배려계층을 중심으로 마스크 무상 지급을 마무리했고 임실구는 영유아 시설에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취약계층 돌보기에 적극적입니다. 어린이용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군에서 이렇게 보급해 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대란 역시 장기화하면서 중앙정부도 해결책을 찾지 못해 고전하는 사이 지방정부들이 마스크 사각지대라는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며 효자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지자체 지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위축된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역 화폐 다 이로움의 할인율을 다음 달까지 10%로 유지하고 소상공인 업체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는 차원에서 공영 주차장 무료 이용 시간도 기존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군산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사용료를 최대 30% 인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립유치원 개학이 3주 연기됐지만 원비가 조정되지 않아 학부모 불만이 높습니다. 유치원 학부모들에 따르면 도내 사립유치원은 이달 하순까지 개학을 연기했지만 수업료와 간식비, 특별활동비 등 수십만 원의 원비를 이전과 똑같이 납부하도록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사 일정이 순차적으로 미뤄진 것이기에 3월 중순까지의 원비 환급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상당수가 코로나19 여파로 휴학을 하거나 입국을 미뤘습니다. 군산대학교를 비롯한 군산 시내 3개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은 477명인데 절반에 가까운 216명이 코로나19 사태로 휴학을 하거나 아직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군산에 들어온 중국 유학생은 180여 명이며 개강 전에 입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84명 가운데 일부는 입국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노인복지시설과 같이 어르신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는 이른바 실버존이 설치돼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처럼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자는 취지로 만든 구역인데요. 하지만 도내에선 설치율이 턱없이 낮고 또 관리나 단속 역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0일 새벽 전주 전동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80대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54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이 길을 지나던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사고 대처가 어려운 노인교통사고는 도내에서만 지난해 2,127건에 달할 정도로 빈번하고 보행자 사망자는 54명에 이릅니다. 전주의 한 노인복지시설 인근 노인보호구역, 이른바 실버존입니다. 빠른 속도로 다니는 차량들 사이에서 노인들이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지나다닙니다. 인도가 없는 데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많아 길 한복판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다려가지고 신호등이 없잖아, 신호등이. 예, 이쪽 연말은 막 빨리 오니까 그냥 이게 나이 먹은 사람은 아무래도 걸어오는데 어쩐지 이렇게 좀 중간으로 올 수도 있고. 이 일반 동네에서도 나오는 차가 그냥 휙 하고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이 순간 이렇게 걸어오시는 이 타격이. 도내 노인보호구역 수는 45곳으로 1000여 곳이 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2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이 중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단 3곳에 불과합니다. 시설단체에서 요청을 안 하니까 지정을 안 하는 거고, 이제 필요하면 저희가 뭐 직권으로 지자체도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 지자체도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도내 교통사고에서 지난해 보행자 사망자 71명 중 노인은 54명으로 노인 사망자가 최대 76%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큰 변화가 있었던 만큼 노인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정읍시의 승마 지원 사업이 허술하게 관리되어 왔다는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읍시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무허가 승마장을 운영하거나 마장 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에게 6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승마 사업자들이 학생들의 체험 활동 과정에서 참여 인원과 강습 횟수를 부풀렸음에도 정읍시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도내 10개 선거구 중 4곳에서 20대 총선에 이은 재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전주 각 지역구는 4년 전 1% 이내 접전을 펼쳤던 민생당 김광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가 다시 맞붙고 전주평은 민생당 정동영 의원과 민주당 김성주 후보가 재격돌합니다. 익산 을에서는 민생당 조배숙 의원과 민주당의 한병도 후보가, 완주 진안 무주 장수에서는 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무소속 임정엽 후보가 금배치를 놓고 다시 대결을 펼칩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전북은 지역구 분구나 통폐합 없이 기존 10개 선거구에서 그대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다만 인구 상하한 기준에 따라 익산 을에 속했던 망성면이 익산 갑으로 편입되는 등 일부 경계 조정은 이뤄졌습니다. 전주천 하류에 있는 보의 높이를 조절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환경단체들은 전주천 하류 구간에 수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금악보와 신풍보 등 5개 보의 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의 높이를 낮춰도 농업용수 확보에는 차질이 없다며 현재 기준을 유지하려는 당국의 사업 계획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카드나 통장은 물론 신분증도 필요 없는 이 스마트 은행이 세종시에 등장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세종시에 처음으로 문을 연 이 스마트 은행은 디지털을 활용한 손목 점맥 인증만으로 70여 가지 금융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대전 MBC 고병권 기자입니다. 최근 세종시 신도심에 문을 연 시중은행 지점입니다. 기존의 ATM기를 대체하는 스마트 텔러 머신, 이른바 STM이 설치돼 있습니다. 손바닥을 올려주십시오. 음성 안내에 따라 손을 올리자 사람마다 서로 다른 손목의 정맥 혈류를 인식해 개인 인증이 이루어집니다. 한 번의 인증으로 출금은 물론 카드와 전자금융, 각종 증명서 출력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통장이나 카드 없이 정맥 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는 70여 가지에 달합니다. 이 인증은 은행 창구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또 모바일과 인터넷 등으로 상담을 예약하면 현장 대기 시간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한 것도 스마트 은행의 특징입니다. 서울, 여의도 등 수도권에서 선을 보여온 디지털 은행이 세종시에서 처음 시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디지털이라는 게 미래를 향해서 미래형 금융 점포이기 때문에 가장 젊은 도시인 세종시를 선택을 했습니다. 연말에는 세종시 중심 상권인 나성동에 스마트 은행 2호점이 설립될 예정이어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세종시가 디지털 금융의 테스트 베드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금융기관 영업시간도 단축됩니다. 신협중앙회 전북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도내 전 신협의 영업 마감 시간을 현행 5시 반에서 4시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신협은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매일 소독을 진행하고 고객 응대 시간도 단축해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제112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도내 여성운동의 디딤돌과 걸림돌이 된 인물과 단체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전북 여성단체연합은 도내 여성운동이 도약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된 단체로 지방학교에 스쿨미투를 다룬 책을 펴낸 남원문화기획단과 성폭력 가해자 징계를 이끌어낸 장수교육지원청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를 꼽았습니다. 한편 여성의 인권 신장에 걸림돌이 된 인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ASA 전주공장 사업주를 지목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부안 보안면의 한 도로에서 71살 박모 씨가 몰던 트랙터가 뱀장어 치어 작업장으로 가던 중 5m 높이 제방 아래로 추락해 박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부주의로 박 씨가 도로를 이탈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내 무료 급식소가 줄줄이 문을 닫아서 이곳에서 끼니를 해결해왔던 취약계층의 결식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주군이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독거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경로식당과 같은 무료 급식 운영이 중단되면서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즉석밥, 장조림 등의 간편식으로 구성된 대체식을 제공합니다. 무료 급식과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독거 어르신과 기초수급자 등 320여 명이 대상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지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취약 어르신들의 안전과 돌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익산시가 코로나19 예방과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매주 금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지난 6일 자생단체 등 시민 1,500여 명과 함께 공원과 주요 도로에서 집중 소독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한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소독제를 무료 제공하고 집 주변 소독에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일제 소독날을 통해서 시민들이 소독을 생활하는 문화가 확산된다면 코로나 위기 상황을 하루 빨리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산시가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경기도 안성의 마스크 생산 공장을 찾아 이달 말까지 10만 장을 납품받고 이후에는 매주 2만 장씩 공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군산시는 취약계층과 대중교통 종사자들에게 먼저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순창군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합니다. 순창군은 가축 질병 방역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축산 농가들에게 기본 수칙을 홍보하고 있으며 축협 공동방재단을 통해 축산시설 소독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올해 학교 숲 22곳을 새로 조성합니다. 도교육청은 아동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생태 교육을 위해 1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주 지역 6개 학교를 포함한 도내 22개 교에서 학교 숲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도내 학교 숲은 이전보다 47곳 늘어나게 될 전망이며 교육청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학교 숲을 교육 환경 개선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의 우수한 사진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는 31일까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마련됩니다. 길고양이의 삶을 담은 사진전이 진북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구경하 작가 개인전이 오래된 고민들을 주제로 13일까지 전북 예술인 복지증진센터에서 열립니다. 당시 농민군과 민중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조선 말에서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옥마을의 풍경을 담은 사진이 전주 어진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추리소설가 조영주와 함께하는 전국 방랑 북토크 군산편이 오는 13일 책방 조용한 흥분색에서 진행됩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은 오늘까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재능교육과 토요문화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정읍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오늘까지 여성가족부 지원, 국비지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군산시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공간 수제 창작 플랫폼을 조성하고 오늘부터 입주자를 접수받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추모 작품 공모전을 받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기질이 좋지 않은 가운데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4도에서 낮 기온 16도, 익산 0도에서 16도, 동부 지역 무주는 영하 1도에서 18도, 진안 영하 1도에서 15도, 서해안권 군산은 3도에서 15도, 고창 1도에서 15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군산과 부안, 익산에서 매우 나쁨, 고창, 남원, 장수에서 보통, 무주에서 좋음, 나머지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미세먼지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